자, 오늘은 우리가 윤동주의 별똥 떨어진대 라는 수필을 볼 건데요. 사실 윤동주라고 하면 우리가 시를 많이 공부했지 수필을 공부한 적은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윤동주의 수필입니다. 여러분, 수필은 산문의 일종이죠. 그래서 좀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이고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보통 일기가 되어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수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밤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해삭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밤의 어떤 이런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시간적 배경 묘사가 들어왔어요.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주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자신이 젊은이로서 자조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자, 이 사람은 바로 필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쵸? 지금은 어둠뿐만 아니라 오싹오싹 춥기까지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밤을 화자는 뭔가 좀 좋게 여기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자, 여러분, 이 배태되다라는 게 잉태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태어나다라는 거죠. 나는 어둠에서 태어나고 어둠에서 자라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을 좀 본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본인의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기는 지금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에 초점인 듯 초췌하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즉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잃어서 방황 중이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나는 지금 현재 초췌하고요. 그쵸? 나의 상태도 지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박이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마는 내막은 그렇지도 않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나를 약간 좀 지탱해주는 것도 없고 또 나를 압박하는 것도 없는데 좀 잘 생각해보면 내막은 그렇지가 않대요. 즉 나를 지지해주는 것도 없고 내 머리를 갑박이 내려 누르는 것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를 뭔가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를 압박하는 것도 없다. 그냥 보면. 하지만 내막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쵸? 나는 현재 누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나의 내막은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는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화자는요, 자기 자신이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점 같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즉 여러분, 화자는요, 지금 뭔가 허공에 부유한다라는 점에서는 방황하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는 약간 미미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살이들은 약간 가볍고 경쾌한 맛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도 못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에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된다. 자, 여러분, 이 점은 뭐야? 즉 위에서 말했던 그 한 점을 말하는 거죠. 즉 부자유스럽고 방황 중이고 미미한 존재였던 그 점에 대칭 위치에 또 다른 점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 점은요, 좀 부정적으로 묘사됐던 점이었죠. 근데 또 다른 점은 밝음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둘은 대조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 점은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은 왠지 잡힐 듯도 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 밝음의 점은 잡힐 듯한 그런 느낌의 점이래요.
많은, 여러분 이 많은요 약간 그렇지만은 이런 느낌이에요. 즉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둔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베푸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분, 자, 그 점은 뭐? 그것은 뭐? 밝음의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휘잡기에는 내 자신이 둔질 이꼴 둔한 기질이다 라는 것보다, 즉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베푸지 못했다라는 거는, 즉 내가 마음의 준비, 마음의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밝음을 잡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의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러분, 행복이란 별스러운 손님, 행복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행복은 뭔가 별난 손님인데요. 그런 손님을 내가 이제 불러들이려면 또 구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화자는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요. 이 밝음에 대해서 화자도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자는 밝음의 점이라고 할게요. 점을 잡고 싶지만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밝음으로 대표된 어떤 행복 같은 것들 있죠. 행복하기에도 명분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즉 뭐가 됐든 본인은 지금 약간 행복하고 밝을 자신이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한낱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자, 여러분 보면요. 이 밤은요. 약간 어릴 적처럼 공포의 장막인 것은 흘러간 전설이다라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좀 잘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 밤은요. 어릴 적에는 공포의 장막이었다는 거야. 즉 어릴 때에는 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흘러간 전설이래요. 즉 한마디로 지금은 내가 밤이 무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이 무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두에서는 아직 소화를 못 시킨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향락의 도가니라는 거는, 향락은 약간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밤이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즉 밤이 즐거움, 즉 이 부분은 밤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아직 소화가 안 된 돌덩이다라는 거는 나는 즐거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쵸? 즐거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즉 오로지 밤은 나에게 있어서 도전하기에 좋은 적이면 그만이다라는 거야. 즉 화자는요. 밤을 어떻게 느껴요? 그냥 도전하기에 알맞은 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도전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만 머무른다면 애석합니다. 여러분 관념 세계라는 거는 약간 머릿속에 뭉게뭉게 추상적인 세계죠. 즉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머무르면 애석하다라는 거는 슬프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것은 뭐야? 앞에서 내가 말했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이라는 건요. 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밤은 공포스럽지도 않고 즐거울 준비도 안 돼 있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도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 세대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졸고 있는 이 초가들은 초가집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예전에는 아름다운 시의 어떤 화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즉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초가집의 풍경, 마을의 풍경이 아름다운 시가 되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거는
지나간 세대의 이야기고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야. 즉 현재에 있어서는 마을의 풍경은 비극이 되었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이다 보니까 이런 인식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모라 동편으로 훤히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자, 여러분,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이라고 해서 역시 또 비유적 편 쓰이고 있죠. 우리 아까 또 행복이라는 별다른 손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은 수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 자, 여러분, 하나는 그러나였죠? 그러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라는 거. 봐봐, 여러분. 아직 새벽이 된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새벽이 된다고 한들 반가워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질길에서 주저주저 안 잊지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분,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새벽이 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죠. 그쵸? 달라질 게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애석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새벽이 온다 한들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뭐뭐하지 않냐라고 서리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시간이 지난다 한들 달라질 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화자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쵸? 화자는 이제까지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전까지는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는 나무죠? 자, 우리 나무한테 이렇게 인칭대명사 쓰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의인법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선이 계속 지워지죠? 그쵸? 자,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가 있어서는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고 나무와 내가 성격, 환경, 생활이 공통된 점이 있어서는 아니래요. 즉, 나무와 나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꽤 다른 존재라는 거야. 자,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서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라는 거래요. 즉, 나무와 나 사이는 극단의 사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서로 반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즉, 나는요, 여러분, 나무를 처음에는 불행하게 여겼대요. 자, 나무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그 나무가 불행하다라고 느꼈었대요.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치근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여러분, 많은은 그러나죠. 그러나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자, 여러분, 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죠. 그쵸? 이전에는 나무를 가소롭게 여겼는데 화자의 어떤 생각에 변화가 생겼대요. 화자는요, 이제 나무는 행복한 존재라고 느낀대요. 굳음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 망정 자영분이 있다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에 불평이 있을 소냐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나무가 지금 행복한 존재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디로 간들 뿌리를 박을 수 있고 어디로 간들 생활에 불평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서리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필자는요, 나무는 어디서든 뿌리 박는다라는 거는 정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불평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상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무가 행복한 이유가 나열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요. 화자가 생각하는 나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화자는 나무가 굉장히 행복할 거래요. 왜요? 화자는 나무가 심심할 때 바람도 불고 노래 불러주는 새도 왔다 가고 그리고 비도 불고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여기가 중요한 것 같죠?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러운 과제에 봉착하지 않기 때문에 즉 여러분 나무는요 늘 제자리 있죠. 자, 나무는 늘 제자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해야 되는 방향이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나무는 행복한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인 즉슨 화자는 지금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화자는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나무는 행복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리는 듯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자, 이 밤도 화자는요 과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과제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돼서 알다시피 뭔가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밤도 내 방향을 못 찾아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의 젊은 선배가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야, 선배도 믿을 게 못 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선배를 믿을 게 못 돼. 즉 한마디로 네가 날 뭘 믿고 따라오냐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럼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무에게라도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디냐? 북이 어디냐? 알아.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화자는 또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생각하고 있죠. 즉, 이 사람은요. 삶의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별똥이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쵸? 저 별똥별 떨어진 곳.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꼭 떨어져야 될 곳은 뭐야? 즉 정말 필요한 곳, 정말 마땅한 곳 이런 거죠. 그쵸? 마땅한 곳 이꼴 어떤 올바른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건 바로 뭐다? 그쵸?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무는 방향이 없어도 되니까 부럽다라는 인식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수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을 읽으면 되는 그런 작품이죠. 사실 수필은 우리가 엄청 어렵거나 되게 복잡한 게 아닌데 사실 이게 또 친구들 입장에서는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쌤이 볼 때 좀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연물 특히 나무를 의인화하여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특징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또 대조적으로 이끌어졌는 게 되게 많죠. 나무와 화자의 상태가 완전 대조였죠. 그쵸? 자, 이런 것들도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윤동주잖아요. 그래서 비극적인 시대를 살며 본인이 느꼈던 어떤 답답함에 대해서 지금 수필 형식으로 털어놓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